11월 23일 남자 배구 우리카드 대 OK저축은행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홈팀 우리 대 원정팀 옥저와의 대결, 이 남자부 팀 대결 또한 아리송합니다. 왜? 상위권에 군림할 것으로 예상했던 옥저와 우리가 지금 나락을 걷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카드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굉장히 상위권에서 놀고 가을 배구, 봄 배구까지도 갔던 팀입니다. 하지만 이 팀이 현재 뚜껑을 열어보면 이번 시즌은 뭔가 지난 시즌과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연히 실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반면 옥저 같은 경우 외국인 드래프트 1순위로 레오를 데리고 왔지만 국내 선수들이 해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상위권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팀은 분위기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과연 그 팀이 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은맨 옥저가 될 것인가, 양팀 선수층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우리입니다. 자, 하승우 선수가 박 기자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나경복이라든가 알렉스 선수에게 올려주는 볼이 볼 끝이 좀 많이 낮아요. 죽어 있다, 아니면 볼을 너무 높게 띄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에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알렉스라든가 나경복 선수들의 기량만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승우 선수 작년에도 이러한 멤버, 똑같은 멤버를 가지고 상위권 1, 2위 다툼까지도 했습니다. 하승우 선수 빠르게 정신 제대로 못 차린다고 하면은 박 기자가 가서 기싸대기를 한 대 빡 쳐주고 싶습니다. 나경복이라든가 알렉스, 한성정, 하현용까지 주전 선수들이 변화가 없는데 왜 팀 성적만 변화가 있는 것일까? 우리 카드 선수들 자체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면 원정팀 옥저 같은 경우 레오 혼자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국내 선수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재성 선수가 본인만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다해주고 있다는 거. 광명호 세터가 너무 레오에게만 볼을 올려주다 보니 범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센터진들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진상원이라든가 박원빈 센터 나쁘지 않습니다. 골고루 속공도 좀 뽑아내면서 가야 상대 이번 경기 특히나 우리와의 경기에서 블로킹이 높습니다. 공격의 다양성으로 상대 블로커들을 좀 따돌릴 필요가 있고, 정신 제대로 못 차린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 드래프트 1순위 외국인 용병 레오를 가지고도 하위권을 절 수도 있다는 거. 과연 두 팀 간의 대결 1승 1승씩 달성하고 지금 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연패에 빠진 것도 아니고, 과연 한 팀은 승리가 끊길 것이고 한 팀은 좀 더 쭉쭉 치고 나갈 것인데 누가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올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우카 같은 경우 한전, 신영석이 빠진 한전을 상대로 해서 이런 고전을 했다. 정말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1세트 25대 19로 내줬고 2, 3, 4세트를 따와서 승점을 챙겨가긴 했지만 박빙의 경기를 펼쳤다는 게 이게 마음에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듭니다. 감독 또한 이기고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왜? 상대 주전 센터가 빠졌는 상황에서 이러한 플레이를 펼쳤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특히나 우리 카드 지난 시즌 상위권을 달리던 팀이기에 더욱더 이 부분이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범실 개수, 서브 범실이라든가 서브 에이스라든가 이런 건 잘해줬어요. 하지만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다는 거, 공격 자체에서 우리 알렉스 선수 또한 볼이 낮게 떨어지면 외국인 용병답게 좀 트러블 볼들도 처리해줄 필요가 있고 그냥 톡톡 넘기다가는 답이 없습니다. 반면 옥저 같은 경우, 자, 형캐를 상대로 해서 박빙의 대결을 펼쳤고 1세트에서 개박살을 났지만 2, 3세트를 따오고 5세트 접전 혈투 끝에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 무엇보다 레오에게 볼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게 문제입니다. 박 기자가 생각했을 때는 레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선수 속공도 좀 이용할 필요가 있고 해줄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 53대 49로 옥저가 앞섰긴 했지만 공격 범실, 서브 범실, 서브 에이스 이런 게 좀 더 다양하게 터져줬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며 과연 이번 경기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가 두 팀 다 중요합니다. 분위기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며 과연 누가 경기를 끝까지 제대로 완성시킬 것인가, 양팀 키 플레이어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플레이어
옥저가 아닌 홈팀 우리 카드. 자, 말이 좀 헛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 선수와 하승우 선수를 뽑아봤고 알렉스 선수 33득점에 범실 2개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선수 볼 끝이 낮은 공도 본인이 외국인 용병이라면 좀 더 처리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 하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을 좀 제대로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올려주면 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상위권에 군림했던 지금 우리 카드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 나경복 선수는 16득점에 서브 에이스 3방 블러킹 3개 잘해줬어요. 요것만 놓고 보면은 100점 만점. 하지만 범실 7개라는 거 좀 더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윤영이라든가 한성정 선수 같은 경우 블러킹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는 선수들은 박수 쳐주고, 좀 분발해야 될 선수는 분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핵심 주전,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 바로 하승우 선수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번 경기 옥저와의 대결 안방에서 치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홈 2점을 살려서 좀 더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옥저 키플레이어로 레오 선수와 광명호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레오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혼자서 42득점, 어마무시한 득점을 또 뽑아내줬고, 여기 서브에이스 3개 블러킹 1개, 범실이 하지만 13개였습니다. 레오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본인에게 계속 볼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점프력 떨어지고 헥헥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재성이라든가 박원비, 진상호 속공을 좀 더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광명호 선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레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이번 시즌 그냥 나가리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에 조재성이라든가 센터진 박원빈, 진상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차지환 선수 같은 경우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박 기자가 봤을 때 이 선수를 주전으로 투입시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유인저 볼을 빠르게 때리라고 박 기자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밀어치는 거 하는데 상대방들이 벌써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때리면 팔을 빼버립니다. 그럼 뭐다? 아웃! 상대방에 점수 주는 겁니다. 4득점하고 4범실하는 놈을 어떻게 주전으로 씁니까? 자, 주전 선수들 레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좀 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에 임해야 되며, 광명호 선수 또한 하승우 선수 못지않게 좀 다양성을 좀 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높이가 높은 우리 카드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공격의 다양성으로 상대 브로킹들을 좀 따돌릴 필요가 있는 옥저. 과연 두 팀 간의 대결 누가 먼저 실타래를 제대로 풀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옥저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세터 싸움에서는 하승우보다는 현재 광명우가 그래도 볼끝이 조금 더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올려줘야지만이 공격수들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옥저 또한 우카의 블러킹을 어떻게 얼마나 다양한 공격으로 풀어나가느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옥저 또한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며, 하지만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옥저가 좀 더 낫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옥저에게 한 표를 줬고, 하지만 우리는 뭐다? 핸디 언어바는 보고 가야 된다는 거. 레오도 사람이란 걸 참고해서 핸디 언어바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박 기자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